네, 시스템 프로그래밍 4차 멘토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 멘토링의 내용, 리마인드는 생략할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새롭게 그 리얼 아이디와 이제 이펙티브 아이디에 대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이제 먼저 리얼 아이디가 무엇이냐? 일단 유저랑 그룹이 있죠. 일단 둘이 일단은 그냥 일단 유저 아이디로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설명은 동일하니까. 일단 리얼 유저 아이디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아이디예요. identifies who we really are.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리눅스 시스템에 이제 평소에 로그인하는 아이디 있잖아요. 이제 내 누구인지 각각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그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 유저 아이디는 여기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ffective 유저 아이디예요. 이거는 실제 어떤 특정 파일마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실제로 접근할 때의 유저 아이디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뒤에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리얼 유저 아이디랑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둘이 달라지는 경우를 뒤에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달라지는 경우에는 set new id라는 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비트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네, 이겁니다. 이게 그 예시인데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라는 상황을 볼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 유저의 패스워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그램이에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그램 이름이 PassWD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PassW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 루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일단 리얼 유저 아이디 오브 패스워드 프로그램. 일단은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그램인 PassWD 를 실행하는 주체가 실제로 실행하는 애는 리얼 유저 아이디가 이제 유저로 돼 있어요. 이 닉네임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처음에 리눅스 시스템에 가입할 때 그 아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할 때. 그런데 여기서 effective user ID of passwd 프로그램은 루트라고 써 있네요. 일단 이거 그림으로 같이 예제를 볼게요. 여기 그 passwd 프로그램이 비밀번호를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실행하는 친구는 얘예요. 유저인데 이거를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비밀번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권한을 루트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유저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이제 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권한이 강한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트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 유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루트가 대신 대리로 이제 오픈앤 라이트를 해서 바꿔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이 달라지는 경우, 이 리얼 유저 아이디랑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달라지는 경우가 set new id라는 비트가 이제 세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비트가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라고 되어 있죠. 이게 set new id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저가 있는데 유저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번호 바꾸는 행위는 이제 가장 높은 권한을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루트의 권한을 빌려서 대신 이제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를 이렇게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에 관한 건데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이 자세하게 이제 파일 액세스 퍼미션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유저, 그룹, 아더스에 대한 read, write, execute 읽고, 쓰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 부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read, 파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가? 디렉토리 경우에는 파일 리스트를 리드할 수 있는가? write는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가? 디렉토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뭔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일단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가? write니까 파일에 대해서 쓸 수 있는가? 파일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가?
라고 안 써 있고 파일 리스트를 리드할 수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디렉토리는 이제 일종의 파일들이나 디렉토리들을 모아둔 그 안에 이제 담아둔 박스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제 리드 권한이 없다면은 여기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읽을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리드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디렉토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뜻은 그 디렉토리 경로에서 LS를 통해서 모든 파일들과 모든 디렉토리의 이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파일 리스트를 리드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이고요. 디렉토리에 대한 라이트, 디렉토리를 쓰는 게 무엇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디렉토리 박스 안에 여기 안에다가 뭐 파일이나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execute도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쉽겠죠? 이제 그 디렉토리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체인지 디렉토리가 가능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RWX 권한이 나오죠. 일단 얘를 볼게요. 대시 RWX R 대시 XR 대시 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항상 앞은 이제 그 파일의 타입을 의미한다고 했죠.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라고 써 있고, 이제 레귤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대시로 돼 있고, 심볼릭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L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일단 R은 read의 줄임말이고, write는 쓰기의 줄임말이고, X는 execute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R은 숫자 4, 이제 W는 2, X는 1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문자 대시 대시 대시는 0이고 뭐 I 대시 대시 대시는 4고 이제 이 의미가 풀렸죠. R이 4고 W가 2고 X가 1이면은 R이 4였으니까 4, 이제 W는 2니까 4 더하기 2 하면 6, 그 다음에 이제 RWX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X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리드가 4, X가 1, 그 다음에 X만 있으니까 1, 그러면 4, 6, 7, 5, 1 여기 값과 매칭이 되죠. 네,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디렉트리 포미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맨 앞에 이제 파일의 이제 타입을 알려준다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얘의 권한을 한번 볼게요. R이 4고 W가 2고 X가 1이었으니까 얘를 이제 숫자로 변환하면은 4 더하기 2 더하기 1, 유저는 7이고 이제 그룹은 5고 그 다음에 others는 니드만 있으니까 4가 되겠네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뭐 자주 사용되는 뭐 액세스 퍼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맨 앞은 마찬가지로 그 파일 타입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 뒤에 9자리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그 퍼미션인데 이제 앞에서 계산했다시피 뭐 RW니까 6이고 뭐 이런 건 이제 숫자 계산이 되실 거예요. 한 번씩 숫자 계산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당연히 777이겠죠. 유저에 대한 RWX, 그룹에 대한 RWX, 그다음에 이제 others에 대한 RWX를 다 부여를 하는데 이제 설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일단 근데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실습 퀴즈에서 유저의 권한을 뭐 주고 그다음에 뭐 실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유저에게 뭐 권한을 일단 줘야 될 때는 그냥 무조건 777 주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제 뒤에서 뭐 LS를 하려고는 하는데 뭐 권한이 없어서 그 파일을 읽지 못한다거나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리스트들을 읽지 못한다면은 그 문제는 틀린 거, 그 답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권한을 주고 어떤 행위를 실행할 때는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체인지 모드 777처럼 일단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간단한 팁이었고요. 이거 그냥 한 번씩 그냥 읽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산하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거의 의미는 여기 숫자대로 뭐 IWX 권한 바탕으로 이제 말로 풀어둔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뜻인데 이제 파일이 이제 오픈이나 크리에이트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제 그 새로 생긴 친구는
이제 그 이 파일을 만든 친구로 이제 UID가 설정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프로세스가 프로님이죠. 그냥 C 언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abc.c 언어 파일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실행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이제 뭐 오픈이나 뭐 크리에이트처럼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그런 로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소유주가 이제 오바마인데 이제 이 소유 오바마라는 소유주의 그 파일로 실행한 그 프로세스로 새롭게 이제 파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부모 따라가듯이 이렇게 권한이 새롭게 오바마로 또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파일을 만든 그 프로세스의 그 이펙티브 아이디인 그 오바마로 그 새로 생긴 것 또한 똑같이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액세스 함수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접근에 관련된 그런 함수예요. 보면은 이제 인자가 두 개가 있죠. 패스네임이랑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패스네임, 이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에게 이 권한이 있는가 인지 확인하는 함수예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abc.c 파일에서 뭐 리드 권한이 있는가, 리드 권한이 뭐 없는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권한이 있으면은 0을 반환하고 권한이 없으면 마이너스 1 아니다 에러를 발환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드 그 두 번째 인자인 모드에 이런 인자를 넣을 수가 있대요. ROK는 뭐 리드 OK, 뭐 라이트 OK, 뭐 execute OK, 뭐 이제 file exist OK라는 뜻인데 이제 읽을 수 있는가, 뭐 쓸 수 있는가, 실행할 수 있는가인지 보는 거죠. 이 뒤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보면은 그냥 얘만 볼게요. 일단은 argv 배열의 첫 번째 그 파일이죠. 이 새로운 뭐 인자로 담겨 있는 그 파일, 이 경로에 이게 첫 번째 인자가 패스네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패스네임에 그 파일에 이제 읽기 권한이 있는가. 근데 0보다 작다는 것은 이제 그 권한이 없다고 한 거였죠. 만약에 그 권한이 있으면은 0이라고 했죠. 권한이 있으면은 0을 반환한다. 있으면 0을 리턴. 실행하면은 후에마이를 쳐서 내가 누구인지 식별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a.out의 파일을 보면은 이제 유저의 그 리드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점슬래시 a.out a.out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파일을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었을 때가 a.out인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 로직이 이제 이 로직이죠. 이제 리드 오케이를 할 수 있는가? 이 로직인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리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드 액세스 오케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etc shadow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 파일에 그걸 볼게요. 그 ls를 해서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제 봤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a.out 이 로직으로 이 파일에 대한 그 리드 권한이 있는가를 봤어요. 근데 액세스 에러가 떠요. 근데 왜 여기서 왜 액세스 에러가 뜨느냐? 똑같이 얘도 R도 있고 얘도 R인데 왜 리드 액세스 권한이 꺼져 있냐? 보면은 일단 이 파일에 대한 주인이 누구죠? 이 파일에 대한 주인은 얘 그대로예요. 얘 오바마 그대로인데 이제 이 파일 보면은 루트 거예요, 루트 거. 루트 거라고 하면은 여기 사용자, 그러니까 루트만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오바마가 읽고 싶다면은 이쪽 뒤쪽 others 이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이제 루트 자기 자신도 아닌 그 제3자 others의 이제 리드 권한이 알로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도 리드 액세스 오케이가 떴을 텐데 일단 이 여기 비트가 알로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 그래서 permission denied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a.out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마스크인데 이제 그 비트 마스크를 이제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인자가 있죠. 인자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에 해당하는 비트를 꺼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마스크 공줄둘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공줄둘을 이제 풀어보면은 그 아홉 자리로 다시 풀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돼 있죠. 이 유저, 그룹, others인데 일단은 보면은 공이면은 이제 아무 권한도 없죠. 아무 권한도 없고 근데 가운데가 2니까 그룹에게 라이트 권한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도 2가 있으니까 others에 대한 라이트 권한이 있는 건데 이제 이걸 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꺼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어서 보면은 이 tmp라는 파일 이름으로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 0666이라는 권한으로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으면은 얘는 0666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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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한테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02라는 걸 끈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걸 꺼버릴 거예요. 꺼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시 이 숫자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유저는 4 더하기 2니까 6이고 이제 그룹은 R만 있으니까 4고 others도 R만 있으니까 4, 644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644로 생성이 돼 있죠. 일단은 이제 유마스크를 한 시점부터 이제 그 밑에서 뭐 크리에이트를 하든 뭐 오픈을 하든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그 권한으로 설정을 하든 이제 이 권한은 꺼버린다. 꺼서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계산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066으로 만들 건데 그냥 022로 할 거다. 로 하면은 0644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이 API를 사용해서 이제 마찬가지 유유 마스크를 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뒤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꺼도 되고 아니면 얘네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유 마스크를 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제로 한번 볼게요. 일단 디파인을 했네요. RW를 이제 디파인을 할 건데 얘는 뭐 이렇게 한대요. 쭉 이제 한번 처음이니까 보면은 유저에 대한 라이트, 유저에 대한 라이트 그리고 유저에 대한 리드 4였죠. 4죠. 그다음 유저에 대한 라이트는 2니까 200.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라이트 4.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리드, 그룹에 대한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아더에 대한 리드, 그다음에 아더에 대한 라이트 권한. 얘네를 다 더해 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666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디파인에 그냥 이름을 RW 했나 봐요. 666이죠. 이게 이렇게 정의해둔 이유는 이제 여기 코드상에서 이렇게 쫙 쓰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위에 디파인을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유마스크 0, 유마스크 0의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퍼미션도 턴오프하지 않은 그냥 얘가 있나 없나 똑같은 거죠. 안 끈다는 얘기니까 있나 없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f라는 파일을 이제 만들 건데 이제 이 권한을 통해서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마스크 0이었으니까 어떠한 권한도 끄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666 그대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유마스크를 합니다. 다시 유마스크를 해요. 이 부분 두 개 사이에 유마스크를 합니다. 그럼 이 유마스크 뭐 당연히 이제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거 하기 전에 이전에 요 후라는 파일은 영향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그룹에 대한 리드 권한, 그룹에 대한 리드 권한이니까 리드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라이트, 아이고, 그룹에 대한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아더에 대한 리드, 그 다음에 아더에 대한 라이트, 하면은 이제 066이 나오죠. 아, 여기 써 있었네요. 066이 나오는데 이제
이 066에 해당하는 권한을 꺼버릴 겁니다. 끌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예제를 보셨겠지만은 여기서 그 바라는 애를 이제 RWRWRW로 생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666으로 생성을 할 건데 666으로 생성을 할 건데 이제 비트마스크를 이제 066을 꺼버린다고 했어요. 꺼버린다고 했으니까 빼버리면은 600이 되겠죠. 600. 그러니까 바라는 파일은 이제 원래 생성을 원래 666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유마스크로 인해서 666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예시를 보게 되어도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600, 네, 600이죠. 그다음에 후 같은 경우에는 666으로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체인지 모드, 그다음에 이제 파일 체인지 모드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둘의 뭐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얘는 이제 인자를 보면은 패스네임, 이제 파일의 이름, 그러니까 파일의 패스네임을 넣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체인지 모드는 이제 그 이 파일에 대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넣는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제 똑같이 반환하는 건 똑같겠지 당연히. 이제 인자에 무엇을 넣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체인지 모드, 이제 뭐 F 체인지 모드 방금 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뭐 소유주가 같아야 되고 뭐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정도만 딱 알고 하면 돼요. 딱 바꿀 수 있다. 이 인자 첫 번째 인자가 이제 이런 차이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만 바꾼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인자로 넣을 수 있는 그 모드, 이제 두 번째 인자로 넣을 수 있는 모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모드랑 파일 체인지 모드의 예시인데 이제 여기서 이거 아니 얘네만 보고 갈게요. 이때는 후라는 파일이 앞에 있었죠. 그 후라는 파일에 이제 스텝 버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자료 구조를 넣는 거였죠. 스탯 스트럭처. 근데 이 f라는 파일에 이제 그 자료 구조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뭐 권한들이 있겠죠. 권한들이 있을 건데 뭐 소유주가 뭐 누군지 뭐 권한이 이제 모두가 있을 텐데 여기서 %를 썼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S 뭐 IW 그룹에 써 있는데 이제 그룹에 대한 이제 라이트 권한을 이제 not 비트를 썼으니까 이제 그룹에 대한 라이트 권한을 뺀다라는 얘기예요. 뺀다. 일단 권한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니까 권한 제거를 하고 그다음 이걸 수행한 이후에 이제 5와 연산제를 써서 더한다. 일단은 그룹에 대한 이제 실행 권한을 더한다. 그러니까 추가한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룹에 대한 라이트 권한을 빼고 그룹에 대한 실행 권한을 추가한다라는 의미이고 얘도 이제 똑같이 보면은 이제 유저에 대한 뭐 리드 권한, 그다음에 유저에 대한 라이트 권한,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리드 권한, 그룹 아더에 대한 리드 권한인데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기존에 있던 권한이 있잖아요. 후가 뭐였죠? 후가 666이었는데 이제 666 기존의 666에서 이거를 빼고 이걸 더한다라는 의미인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텝 버퍼를 안 썼죠. 그 뜻은 이제 기존의 거는 그냥 무시하고 새롭게 최종적으로 이걸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존 권한에서 이 권한은 빼고 이 권한 더하고 근데 얘는 기존 권한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바꿔라. 어,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직접 한번 손으로 써가시면서 뭐 권한 뭐 추가되고 뭐 빼고 한번 계산해 뭐 빼야 되는지 계산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한번 계산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체인지 오너, 파일 체인지 오너, 그다음에 이제 심블링 링크에 대한 체인지 오너인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기능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제 체인지 오너니까 이제 소유자를 바꾼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정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슈퍼 유저만 오너 파일을 바꿀 수 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만 설명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자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뭐 소유자를 바꾸는 거다. 이 앞에서는 모드를 바꾸는 거였다. 체인지 모드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이제 링크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보면은 create a hard link to an existing file 기존의 파일에 대한 기존의 파일에 대한 링크 그러니까 하드 링크를 생성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성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은 디렉토리 엔트리를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패스로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것도 이제 레퍼런스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준다, 추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UFS라고 하면은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로라고 써 있는데 뭐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뭐 파일 이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자 하는데 이미 있으면은 에러를 리턴한다라는 의미인데 뭐 예시를 들어서 뭐 루트 디렉토리에 어 아까 그 abc.c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abc.c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aaa.c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링크를 통해서 새롭게 링크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abc.c가 얘도 기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마찬가지로 aaa.c로 생성하면은 얘랑 얘랑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뉴패스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름이 이제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에러를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험 문제, 그 이론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퀴즈 문제에서 당연히 나오고, 운영 체제 퀴즈에서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 여기서 하나 짚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 인자 넣는 칸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C 언어 같은 파일에서 작성할 수 있는 함수고, 이게도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음, 여기서 막 뭐 ln 이런 거는 ln-s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CMD 창에서 입력하는 그 명령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가 있으면은 시언어 안에서 작성할 수 있는 API 함수를 의미하고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은 그냥 커맨드 창에서 입력할 수 있는 그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를 보게 되면은 기존 거를 이렇게 새롭게 할 거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기존에 이 파일 1이란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 링크를 하기 전에는 얘는 없는 상태예요. 얘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얘를 파일 1을 보면은 여기서 36이라는 숫자가 써 있죠. 3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를 타고 가볼게요. 타고 갔는데 아이노드라고 써 있네요. 이게 아이노드가 이 파일에 대한 그 속성 정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구조인데 이제 얘도 따라서 가보면은 데이터 블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 우리 눈에 이제 파일 1이라는 파일이 있죠. 보이죠? 근데 이에 대한 속성 정보는 그 아이노드 36번에 아이노드에 저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파일, 뭐 다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노드가 다르겠죠. 얘랑 그 파일의 속성 정보가 당연히 다르니까 아이노드가 따로 있을 거고요.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노드인데, 이 아이노드가 이 속성 정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파일에 대한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뭐 안에 뭐 텍스트가 써 있는데 이제 그 텍스트가 어디 써 있는지 그 데이터 블럭 그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고 있는 그 자료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구조의 정보를 이제 이 아이노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1에 뭐 안녕이라는 그 말이 써 있으면은 이제 이 데이터 블럭에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겠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파일 1이 직접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속성 정보 안에 이제 이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데이터 블록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기 다 써있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 카운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링크 연결되어 있는 개수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이노드에 이제 이 링크 함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또 링크가 되면은 링크 카운트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 뜻이고요. 이제 링크가 무엇이냐 보면은 기존에 이 아이노드가 있는데 이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얘만 원래 있었는데 이제 링크 파일 1, 파일 2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파일 2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 1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파일 1을 가리키는데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파일 1에 속성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 구조인 아이노드를 가리킵니다. 같은 아이노드를 가리켜요. 그래서 링크 연결되어 있는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되었으므로 이제 링크 카운트는 당연히 이겠죠. 뿔뿔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파일 1에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었는데 이제 파일 2도 마찬가지로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당연히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하드링크인데, 하드링크는 이제 어떤 게 원본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 1을 접근해서 이제 안녕이란 말을 뭐 잘 가라는 말로 바꿨어요. 수정을 했는데, 이제 파일 1을 통해서 수정을 한 거죠. 파일 1을 통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제 파일 1을 통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제 파일 2에서 이걸 읽었을 때, 이제 얘도 잘 가라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일 2를 통해서 잘가를 잘가를 다시 또 안녕으로 바꿨어요. 안녕으로 바꿨을 때 얘로 또 열람을 읽기를 했을 때 얘로 또 안녕이라고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사랑은 다른 개념이죠. 저희가 그 윈도우 같은 거에서 뭐 txt 파일을 새롭게 하나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파일에 랑 관계없이 이 새로 생성된 그 복사된 파일의 내용을 바꾸면은 원본 파일에 있는 그 내용물은 안 바뀌죠. 근데 얘는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게 원본인지 식별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이제 LN이랑 CP가 나오는데 CP는 복사, 카피이고 이렇게 써 있는데 카피가 이쪽이네요. 카피가 왼쪽이고 LN을 이제 오른쪽에다 해놨는데 그 LN은 이제 앞에 그 그림이랑 똑같고요. 다시 이제 CP를 보면은 이제 파일 1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카피를 통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제가 여기 그 괄호가 없으면은 그 리눅스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서 cp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 1을 이제 복사해서 파일 2를 생성해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은 파일 1이 이렇게 있었는데 파일 2를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이노드를 가리켰는데 여기서는 아이노드를 가리키지 않고 있죠. 아이노드가 새롭게 생성됐죠. 일단은 파일의 속성 정보가 이 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처음에 안녕이라는 얘가 있었는데 얘를 복사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알던 그 복사 개념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안녕이라는 말이 써 있겠네요. 내용만 같은 완전히 다른 파일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얘가 생성됐으니까 파일2를 안녕을 이제 잘 갈아 바꿨어요. 잘 갈아 바꿨으면은 이제 얘를 열람했을 때 얘는 그대로 안녕이라고 남아 있겠죠. 왜냐면 얘 복사한 파일이니까 둘이 완전히 별개의 다른 파일이에요. 처음에 복사했을 당시에는 내용물은 같겠지만 완전히 다른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그림은 앞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노드가 이제 얘는 ln 파일 1 파일 2를 통해서 이제 파일 2가 이제 파일 1을 가리키게 했죠. 이제 처음 상황에서는 파일 1만 있을 때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안녕이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 이제 파일 2를 생성하고 얘도 연결이 됐네요. 링크 카운터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됐으니까. 얘가 파일 2를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2를 통해서 바꿨어요. 안녕을 잘 가라고 바꿨네요. 여기 카피에서는 잘 가라고 바꿨는데 잘 가라고 파일 2를 바꿔서 이제 파일 1을 보면은 잘 가는 말은 안 쓰 있고 안녕이라는 말이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파일 2를 통해서 잘 가라고 바꾸니까 이제 파일 1을 통해서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가라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헷갈리실 텐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얼링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디렉토리 엔트리를 삭제하고 그 파일이 레퍼런스하고 있는 뭐 링크 카운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링크를 뭐 연결을 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끊으면 당연히 링크 카운트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 얘기고 그걸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링크 카운트가 0이 되면은 해당 파일의 컨텐츠, 그러니까 해당 파일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인데 당연히 만약에 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링크 카운트가 몇일까요? 이제 아이노드에 한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링크 카운트가 1이겠죠. 근데 링크 카운트가 이제 얼링크를 통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럼 0이 되기 때문에 가리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컨텐츠가 날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한 개가 있어야 유지가 된다. 그리고 심볼릭 링크, 이제 하드 링크 개념을 앞에서 보여드렸고 이제 심볼릭 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하드 링크는 원본 파일의 아이노드를 직접 가리킨다. 이제 하드링크는 원본 파일의 아이노드를 직접 가리킨다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하드링크는 원본 파일과 같은 파일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뭐 윈도우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파이썬 새끼 보면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는데 일단은 하드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원본 파일이 있으면은 그 하드링크도 그 C 드라이브 안에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같은 파일 시스템 내라는 의미가. 근데 반면에 우리 심블링 링크는 인다이렉트 포인터래요. 인다이렉트로 하면은 간접적인이라는 뜻이죠. 간접적인 포인터이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there are no file system limitation on a symboltic link. 파일 시스템에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윈도우로 다시 비교를 하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원본 파일에 대해서 D 드라이브에 심블링 링크를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심링크 인자가 있네요. 뭐 액추얼 패스, 실제 패스, 그다음에 심패스. 그러니까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ot require that actual pass exists when the symbolic link is created.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심볼릭 링크가 생성된다라는 의미인데 하드링크는 그 원본 파일이 이제 생성이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하드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심볼릭 링크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뒤에 예자가 나올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 안에 뭐 없는 파일명을 통해서 심볼릭 링크 생성하는 명령어를 이용했을 때도 일단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안에 뭐 심볼릭 링크를 타고 뭐 정보를 볼 수 없을지언정 일단은 만들 수는 있다. 일단은 오류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ln file 1, file 2 여기서 설명드렸죠.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하드링크랑 이제 심볼릭 링크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하드링크에 대한 개념, 이제 심볼릭 링크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음, 심볼릭 링크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일단은 얘는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원본 파일인 파일 1이 있네요. 그리고 원본 파일인 파일 1은 아이노드 36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노드를 통해서 이제 어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타고 가면 그 데이터 블럭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ln 파일 1, 파일 2로 이제 파일 2가 이제 파일 1에 대한 하드 링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링킹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파일 1에 대한 아이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가 하나 더 생성되었으니까 링크 카운트가 당연히 1 증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 2로 내용물을 바꿨을 때 파일 1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심볼릭 링크를 볼게요. 심볼릭 링크를 보게 되면 이제 원본 파일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데 이제 ln-s 이제 여기서 그냥 ln을 하면은 하드링크가 생성되고 여기서 그 파일 여기서 -s라는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원본이 있었을 때 ln-s 파일 1, 파일 2를 할 때 파일 1에 대한 심볼릭 링크 이름을 파일 2로 생성해라라는 의미죠. 여기서 생성이 어떻게 되냐? 파일 2가 만들어져요. 파일 2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아이노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아이노드니까 앞에서 그 CP 카피 그 그림 보셨던 것처럼 다른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파일의 의미인데 여기서 이 아이노드는 생성돼 가지고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파일 1의 경로를 가리켜요. 그 뜻이 뭐냐?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심볼릭 링크라는 게 제가 아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윈도우에서 바로가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C 드라이브 안에 뭐 게임 프로그램 있죠? 게임 프로그램을 뭐 설치 같은 거 뭐 해두셨을 거예요. 그 게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바탕화면에서 그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요. 그 바로가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그 원본 파일의 그 데이터로 접근해서 실행 파일 클라이언트를 이제 접속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윈도우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면은 그 자기 파일 시스템이 있는 그 원본으로 가서 그거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은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본 파일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심볼릭 링크에 대한 의미였고, 얘네 둘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오늘 멘토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